탐구과학 연구자들의 별의별 수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들으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아주 풍년입니다. 네, 오늘 방송 역사상 이번이 4회인데 역대 최대 규모, 최다 인원이 모인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모신 많은 다양한 학교의 게스트 선생님들의 인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유희정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선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권경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현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곽유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종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죠? 학교가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네, 그래서 오셨고 다양한 학교에서 오늘 8분의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기 전에 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금 지난 며칠 전에 3화가 올라갔거든요. 3화 조회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바로 확인하네요. 어느 조회수 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볼까요? 유튜브. 네. 코끼리는 3화 좀 구독자가 33명. 오. 와. 그래서 33명이고 3화 1부 20회. 구독자도 다 안 봤어요. 구독자들이 13분이 지금. 네. 저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네. 그 중에 한 분이시군요. 네. 그런데 2부가 17회입니다. 네, 아직까지 안 들으신 걸로 하고. 진짜 웃긴 게 뭐냐면 1부 있잖아. 1화 있잖아. 1화. 이게 1화가 되게 높아요. 117회거든요. 네. 1화 1부가. 근데 2부가 65회입니다. 네. 반감기로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팟빵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팟빵에는 이제 막 댓글 기능도 있고 이런 후원 게 있거든요. 기능도 있죠. 네, 맞아. 후원 기능 중요하죠. 중요하죠. 팟빵은 이제 이게 약간 구독이랑 비슷한 건데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 자체에 대한 좋아요가 11개. 10일이고 마지막 댓글이 5월 9일에 머리 아픈 오리님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누구죠? 머리가 아프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 아픈 오리가 누구실까요? 이렇게 손만 대면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 여기 약간 색출하는 분위기인가? 그게 그 유튜브로 하면은 그 유튜브를 켜놔야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팟빵이 더 편하더라고요. 팟빵은 맞아. 네. 이제 뒤에 넣어놓고 그냥 다른 거 하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는 계속 올려놔야지 들을 수 네, 있으니까. 프리미엄 쓰는 거 아닌 이상. 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과 이런 홍보를 이준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홍보를 맡은 이주입니다. 네. 네, 저희 코코길은 팟캐스트, 방금 이야기에 나온 대로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이라고만 치면 가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코끼리는 코가 또는 코끼리는 코가 길다로 검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코코길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 또는 의견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메일 주소인 코꼬길인데요. kokkogir@gmail.com으로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가 섭외 게스트 분이나 주제 같은 거를 섭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방송에 대한 어떤 반응
뭐 악플이라든지 이게 또 익명성이 있으니까 뭐 머리 아픈 오리 이거 누군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언제든지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직 콕콕이 메일에는 한 통의 메일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아있는 그거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원래는 청취자였잖아요, 다들. 그러다가 오늘 이제 패널로 오신 김에 그동안 뭔가 또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어떤 생각했던 이야기들 주로 이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의 것이 있으면은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는 익명성을 보장하니까요. 네. 마음껏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아까 최종원 선생님께서 사연을 들고 오셨다고. 저도 좀 궁금한 그 내용인데 이제 이걸 왜 하느냐 왜 하는 이유가 뭐고 그게 뭐 때렸는데 뭐 놀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정말 그 궁금증, 기획 의도. 근본적인 취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아까 저희가 회의를 했잖아요. 잠깐. 스타벅스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 질문을 이제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 이따 듣겠다. 녹음 때. 그래야 더 재밌으니까. 근데 미리 들었어야 되네요. 질문 자체가 준비된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다음번에 그리고 뭐 이제 대상이 누군가 대중인가 이제 일반인인가 전공자들인가 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저는 그때 답을 했던 게 뭐 재밌을 것 같고 뭐 어떤 그런 정확한 타겟팅을 뭐 고려를 해서 뭐 기획을 한다기보다 뭐 재밌을 것 같고 뭐 일단 그렇게 맞아요. 한 게 뭐 맞는 것 같고 사실 큰 깊은 의미를 없어요. 부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일단 뭐 시작 자체는 그냥 이야기하다가 뭐 우리끼리 얘기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공부 얘기든 오늘 얘기할 것처럼 좀 공부 좀 외적인 얘기든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뭐 디프리 자리에서도 하고 아니면 모여서도 하고.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뭐 마음 맞는 친한 사람들끼리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고 앞으로 뭐 타겟층이나 뭐 좀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일단 한번 해보면서 생각을 하자. 이거라서 이제 좀 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앞으로 좀 맞춰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그동안은 너무 이제 약간 너무 삼삼오오 아니냐. 이렇게 물론 가까이 있고 이렇게 그냥 그날 시간 되고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했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도 이렇게 좀 많이 모셔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앞으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들었던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뭐 이 방송에 대한 뭐 어떤 피드백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들으면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었는데요. 약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갈 때는 물론 지금 이찬영 선생님께서 편집을 하셔서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유튜브 영상은 한 10분짜리로 이렇게 딱 올리면 맞아.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 진짜 있었어요. 지난번 홍설원 연구회 디프리 때도 이제 모 교수님께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 거의 짧잖아요. 짧게 하니까 그거를 그냥 잘라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0분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따면 지난번 석성하게 넘은 특집은 3부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이는 것도 이제 아주 컴팩트하게 가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녹음을 간다고 이제 다른 선배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선배가 너 무슨 얘기하러 가? 너 무슨 논문 보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구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대학원 생활과 관련해서 녹음을 하러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짝수달 홀수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연구랑 대학원 생활을 번갈아 가면서 녹음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구에 대해서 나는 그 연구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주제가 너무 어렵다 이래서 안 듣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대학원 생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니까 좀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돼도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네. 아까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지금의 컨셉은 이제 격월로 매달 녹음을 하니까 한 번을 조금 뭐 논문이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공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 번은 지난번에 석사학위 논문 이런 것처럼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대학원생의 생활과 관련되지만 연구 자체는 아닌 거 논문 밖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달의 녹음 주제는요. 저희가 대학원, 국어학,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원에 들어오면은 수업 그리고 자기 연구 활동과 더불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스터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터디 자체가 되게 수업 정도의 뭔가 어떤 중요성과 강도를 가지고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각 학교에서 기본적으로는 학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색깔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스터디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따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입장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오늘 공유를 다 같이 하고 이따가는 좀 이제 생각이 드는 고민들이나 그런 좀 약간 딜레마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되게 다양한 학교에서 모신 만큼 각각의 이제 학교를 대표로 각각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는 누구부터 할까요? 다시 이쪽으로 이제 네, 반대로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종원 쌤부터 돌아가 볼까요? 네. 다른 학교도 다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통사론 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통사론자들이 주로 구성원이고, 통사론 관련 논자들을 이제 읽어 나가는 그런 모임이 있었고요. 이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은 이제 챕터별로 혹은 내용별로 이제 발제를 정해서 뭐 요약 발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진행을 하는데, 이게 스터디는 예를 들어 이제 이번 주에 한 15쪽까지 읽자, 15쪽을 읽자라고 하면은 구성원들이 한 되게 좀 적은 양, 그러니까 2쪽, 3쪽 정도를 그냥 이제 번역을 해서 완역을 해서 이제 오는 거죠. 저는 주로 그 요약을 해서 하는 발제에 주로 그 스터디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요거는 그래서 좀 장점이 발제 분량이 적어서 좀 부담이 좀 적고 천천히 좀 이해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단점은 진도가 너무 느리다. 네. 그 챕터별로 매주 발제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진도가 느리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발전소라고, 이거 좀 다른 성격의 스터디 같아요. 우리가 이제 논문을 보통은 이제 학위 논문 외에 소논문을 써야 되는데, 혼자 쓰면은 이제 좀 고민도 많고, 그리고 이게 맞나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이제 여러 사람들 전공을 안 가리고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가 쓰고 있는 글을 뭐 매주 혹은 격주별로 만나서 점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거 혹은 궁금한 거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잘 모르는 분야의 사람에게 내가 그 쓰고 있는 글의 주제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그런 연습도 좀 되고, 디펜스죠. 그러니까 누가 뭘 비판을 하거나 지적을 하면은 좀 어디 뭐 투고를 하거나 그 전에 자유롭게 좀 그런 자리를 가짐으로써 그래서 디펜스하는 연습이 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단점이라면은 이게 뭐 정해진 분량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뭐 잘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거고. 이거 궁금한 게 예? 논문 발전서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스터디 구성원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대는 이제 전공 분야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 제 경우는 이제 수료를 한 사람들이 주인데 뭐 이런 성격의 스터디는 계속 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과정 때 있었기도 하고 뭐 늘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그 전공이 그냥 아예 많이 달라도 그냥 같이 이렇게 형태론자도 있고 국어사도 있고, 있고 통사론도 있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걸음마 스터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석사를 갓 들어온 그런 학생들을 위한 스터디인데 요즘은 이제 유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유학생들의 눈높이를 또 맞추어서 스터디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는 이제 석사과정 선배, 그러니까 신입생들보다 이렇게 좀 더 과정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발제 같은 걸 해서 뭐 진행을 해서 주로 개론서를 읽죠. 이런 거는 제대로 안 굴러가면 한 번씩 선생님들이 수업 때 특히 유학생들이 뭐 기본적인 개념을 잘 모른다고 하면 뭐 요즘 이런 거를 안 하냐, 선배들이 잘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다음에는 이제 국어사 강독은 지금 아마 서울대에는 과정생 중에 국어사 전공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많아져가지고 제일 활발한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이현희 선생님이나 황선엽 선생님이 이렇게 주도를 하시는 그런 강독 모임이 있기 때문에 좀 전공 무관하고 그냥 다 참여하는 것 같고 당연히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하니까 그냥 그 과정생 학생들끼리만 또 그런 걸 구성을 하기도 하고 그렇고요.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읽고 싶은 책들을 정해서 뭐 뜻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읽는 그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어사 강독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쵸? 뭐 크고 작게. 거기는 기본 문헌별로 나뉘어지죠. 역시 전공생이 많고 교수님들이 같이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옆에 있는 곽유서 선생님이 맡은 게 두 가지가 있죠. 네. 먼저 성대에서 하는 스터디 먼저. 네. 저는 그냥 지금까지 성대에서 어떻게 스터디를 해왔는지 그런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의 스터디는 주로 이제 개론서 하나를 정해서 이제 스터디원들이 순번에 따라서 발제를 해오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그런 방식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데 뭐 한국어문법 청론이나 표준국어문법론 같은 이제 종합적인 개론서를 읽는 경우도 있고 하스펠마트 앤 심즈처럼 이제 형태론에 관련된 책이라던가 뭐 라이언스의 의미론 또는 뭐 이상화 선생님의 문법화 이해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의 개론서를 다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다들 비슷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징이 뭘까 성대 스터디의 특징이 뭘까 생각해 보면 방식보다는 이제 발제문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조금 특징적인 것 같더라고요. 뒤에서 외부 스터디 얘기를 할 테지만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오시는 발제문 스타일하고 성대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발제문을 만들 때 발제문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 층위에 맞춰서 번호를 일단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구분을 또 이제 들여쓰기로 해서 명확하게 좀 보이게 그래서 위계화를 철저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선배들한테 듣기로는 이제 이게 박양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주신 이후로 계속 이렇게 해왔고 스터디뿐만 아니라 수업 때 만드는 발제문도 이런 식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뭐가 더 상위 개념이고 뭐가 하위 개념인지 잘 보이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발제문을 다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안 보는 경우도 많은데 발제문을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쓰이고 공을 많이 들이니까
또 다른 선생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빼먹었는데 발제문에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몇 페이지에 몇 번째 문단에 있는지를 다 옆에 이렇게 괄호를 해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제문을 보다가 내용이 좀 이상하다던가 궁금한 게 더 있다던가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원래 책을 금방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는데 이게 또 손이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좋다면 좋고 좀 힘들다면 힘들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 네네. 이제 외부 스터디 얘기를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여러 학교 선생님들하고 스터디를 3번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를 못하고 각자 사정이 바쁘셔가지고 이제 마무리 못했고 마무리한 2가지 스터디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말터 메일로 공지를 드렸었죠 처음에. 그리고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첫 번째는 카탄바의 형태론 책하고 두 번째는 바이비 형태론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형태론이긴 하지만 이제 카탄바는 조금 더 단어 형성에 가까운 형태론이었다면 바이비는 조금 더 이제 굴절 형태론에 가까운 책이라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단어 형성 내용 하나 하고 통사론 내용 하나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 스터디를 제안했던 저의 의도는 이제 스터디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말터 회원으로 이제 들어오기까지가 저도 좀 그랬고 진입 장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모임에 한번 처음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라는 좀 친숙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면 거기서 또 말터 회원으로 넘어오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입 장벽을 낮춰보고 싶은 마음에 했었는데 그게 잘 실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게 몇 명 정도 했었어요? 저는 그때 참여를 안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탄바는 한 10명 조금 넘었었죠. 그다음에 바이비는 조금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카탄바는 성대 강의실을 빌려서 했었고 바이비는 종로에 있는 스터디룸을 빌려서 했었어요. 맞아. 예. 그 정도인가요? 예. 네. 저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세대학교에서는 사실 스터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입학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냥 문법론 스터디, 현대 한국어 문법론 스터디가 하나 있고 국어사 스터디가 하나 있고. 근데 현대 한국어 문법론 스터디는 이제 비슷해요. 그냥 그동안 다른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시는 방식이랑 비슷해서 책 하나 정해서 발제 맡아서 한 챕터씩 맡아서 하고 대신에 지금까지는 적어도 제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항상 이제 외서였기 때문에 이제 전체 완역을 하는 걸로 했고 이렇게 저희는 근데 실제 스터디에서는 많이 못 나가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 챕터의 전체를 일단 해오는 그래도 좀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는데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고 그리고 스터디 이제 그것도 구성에 따라 다르긴 한데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끝나는 책은 한 번도 없었고요. 길면 1년 넘게 그때 문법화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끝까지 어떻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뭐 생성문법 아까 말씀하신 형태론에 의해 문법화 정보구조 뭐 이런 거를 봤고요. 국어사 스터디는 맨 처음 제가 들었을 때는 그 허웅 선생님 우리 옛말본을 이제 강독하는 걸로 하는데 사실 그 내용보다도 거기 나오는 예문들을 일단 형태소 분석하는 연습을 훈련을 이제 하는 걸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좀 발제문 형식이 되게 엄격해요. 그래가지고 뭐 A부터 F까지 이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분석하고 뭐 해석 달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지금까지 연대 국어사 특히 국어사 문법 전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좌충우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그만 보고 한번 자료 보자. 그래서 내용 보다가 이제 너무 자료 보는 건 어느 정도 한 것 같으니 논문을 좀 보자. 그래서 주제별로 논문을 좀 보다가 너무 어렵다. 다시 자료 좀 보자. 그래서 지금은 번역소학과 소학원회를 이제 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2부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약간 이
스터디 난이도나 이제 구성원들의 이 요구가 좀 달라서 고민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이번 방학 때부터 그 이제 기초 이론 스터디에서 좀 이제 개방형으로 오고 싶은 사람 다 와라 해서 아마 그 이번에 새로 나온 표준국어 문법론 전면 개정판을 가지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야기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여기 동국대의 경우에는 그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선배분들이 운영하던 스터디가 몇 개가 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2개 정도가 그 선배들의 사정과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없어진 상태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기반 이론 또는 뭐 기초 이론 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형태론, 통사론 이렇게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텍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텍스트 선정이나 이런 거를 기초 이론, 기반 이론 스터디에서는 웬만하면 개론서 쪽으로 많이 잡는 편이고요. 그 형태론이나 통사론은 이제 아예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관련된 논문들을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번역이 안 돼 있는 원서들을 통해서 원서들을 보면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우에는 그 기반 이론 스터디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한국어 문법 총론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형태론은 정상범 선생님께서 쓰신 형태론 개론을 보고 있고 통사론은 그 꼼리의 Language Universal and Linguistic Theology 이거 있거든요. 이거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은 저희가 사실 각 스터디마다 이거는 이렇게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약간 텍스트에 따라서 그리고 구성원에 따라서 약간 방향을 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기반이론, 기초이론 스터디를 할 때는 구성 인원도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애초에 그 스터디의 목적 자체가 개론서 2권 또는 3권을 놓고서는 한번 우리들끼리 비교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자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성원 모두가 발제문을 다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그 발제문을 통해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 중심으로 최대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모두가 발제문을 준비해오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막 최소 3시간, 막 4시간 뭐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하는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했었고요. 그 저희 통사론의 경우에는 이번에 꼼리를 진행할 때 원서다 보니까 완역으로 저희는 항상 완역으로 진행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완역으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발제자들이 준비를 해오면 그거를 통해서 토론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이대는 현재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이 총 3분 계시는데요. 3분 다 지금 석사 과정생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강의를 거의 다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스터디랑 관련되는 공부는 거의 이제 강의에서 배우는 책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그 폴 크레거의 Analyzing Grammar의 그 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에 와서는 최영영 선생님이 쓰신 그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을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들어온 지 2학기가 돼서 2학기 정도의 스터디를 해본 건데, 근데 이제 2학기를 하면서 보통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일단은 목표가 강의에 대한 이제 완벽한 이해를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가 강의 계획서가 있으면 강의 계획서에서 2주 정도를 더 빨리 이제 분량을 짜서 그 강의를 강의본을 요약한다기보다는 그냥 가독성이 좋게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거를 통독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미리 하고 뭐 복습도 하고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대 얘기 들어볼까요? 네, 고려대학교에서는 스터디가 대학원 생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만큼 스터디가 되게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구분을 하자면 크게 3가지의 스터디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 스터디라고 불리는 스터디인데, 이 본 스터디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요일마다 이제 전공별로 각각 담당을 나눠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월요일은 국어사, 그리고 화요일은 형태론, 그리고 수요일은 의문 음성학, 그리고 목요일은 통사론, 그리고 금요일은 의미론 스터디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자면
국어사 스터디는 보통 이제 국어사 자료 강독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자료를 강독을 하는데 이제 형태소 분석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역을 달면서 발제자가 갖는 의문이라든지 뭐 발견들을 이제 주석으로 달아서 같이 논의하면서 보는 것이 이제 국어사 스터디이고요. 그리고 이제 형태론 스터디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로 이제 형태론과 관련한 책들을 보는 스터디인데 보통 이제 외서들을 강독을 하고 그리고 외서를 전문 발제하는 스터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하는 거는 이제 음운음성학 스터디인데 고려대학교는 우물론 전공자들보다 이제 음성학 전공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언어학 관련 공부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물론이나 음성학에 대한 뭐 책들을 기본적으로 공부하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든지 본인들의 이제 연구를 좀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라면은 이제 전공을 가리지 않고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스터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통사론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통사론 스터디에서는 뭐 여태까지 본 책들은 뭐 탈미라든지 뭐 기본이라든지 뭐 꽃물리 뭐 등등을 많이 강독을 해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의미론 스터디인데요. 의미론 스터디는 원래는 다른 스터디랑 비슷하게 외서 위주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읽어본 책들은 뭐 트라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라이언스, 밴들러 등등을 봤는데 최근에 이제 대학원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면서 외국인 전공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외국인 전공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외서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들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방에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데 이 중국인 유학생은 고대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나오고 지금 박사 수료한 상태인데 이 친구가 이제 중점이 돼서 외국인들 및 그리고 다른 전공, 그러니까 의미론 전공이 아닌 다른 석사 과정생들이랑 함께하는 개론서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개념학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임지룡 선생님의 뭐 한국어 의미론, 뭐 그리고 윤평현 선생님의 국어 의미론 등등을 강독을 하는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스터디가 방학마다 돌아가고 있는데요. 기초 스터디는 보통 석사 신입생들이나 석사 저학기들을 위주로 열어지는 스터디예요.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본 스터디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참여 인원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저학기부터 심지어는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도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박사 선배들 위주로 책 선정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초적인 내용이라든지 개론서를 볼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를 이제 기초 스터디에서 충족을 하게 되는데요. 뭐 한국어 개론서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언더스탠딩 시리즈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기초 스터디에 꽤 오랫동안 참여를 해서 모폴로지, 뭐 신텍스, 뭐 시멘틱스 그리고 뭐 프라그마틱스까지 다 이 기초 스터디를 통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정기 스터디라고 했는데 사실은 해처모여 스터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 모이자라고 해서 이제 딱 그 책만 딱 읽고 그리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스터디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뭐 형태 의문론과 관련해서 논문들을 모아서 강독하는 스터디가 있었고 아니면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연 스터디로는 한국어학을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이런 논문들은 읽어보자 라고 해서 넣은 논문 읽기 스터디들이 있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선배들이 박사 논문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이런 책은 내가 박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좀 필요해서 읽는 거지만 이걸 좀 후배들이랑 같이 읽어서 후배들도 이런 분야에 대한 공부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선배님들이 여러 번 이렇게 이제 관심사들을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월화수목금 그게 본 스터디인 거죠. 네. 그 세 개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하나가 스터디. 이제 네. 그거인 거고. 네.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학기 끝나면 본 스터디는 일단 쉬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본 스터디는 쉬는 날 없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석사과정 때 동기들이랑 하는 스터디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방에서 하는 스터디까지 포함을 하면 저는 방학 때 스터디를 9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좀 스터디가 정말 대학원 생활의 80%를 어마어마하네요. 차지하는. 그 본 스터디 그 요일마다 있는 그 네. 좌장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있겠죠? 네, 좌장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전공자들이 약간 좀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공자들이 제일 많은 음운음성학 스터디는 임기제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근데 다른 스터디는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허인영 선생님이 되게 오랫동안 국어사 스터디를 진행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국교과에 성호철 선생님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형태론 스터디를 2015년 후반인가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사론 스터디는 좀 부침이 많아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데 지금 허인영 선생님도 운영한 지 지금 거의 3년이 넘었고, 그리고 이제 의미론 스터디는 되게 오랫동안 도재학 선생님이나 문강현 선생님이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그냥 외국인 친구가 같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약간 조심스럽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 이게 본 스터디는 의무인가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에요. 이게 약간 오해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네. 나중에 이제 말터나 이런 분위기, 뭐 가벼운 분위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들은 게 있는데, 그 대학원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연대도 붙고 고대도 붙은 분들이 있는데, 근데 고대는 딱 붙잖아요. 만약에 이번 학기로 기준으로 해서 6월 초에 발표가 난다 이러면 6월 말에 석사 2학기가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냐고 합격하신 분 메일로 보냅니다. 네. 등록도 안 예전에는 했는데. 전화로 왔는데, 네. 등록도 안 했는데. 합격 발표가 네. 나자마자. 네.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등록을 할 것인가, 희망하는 지도 교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연락처를 알려달라 해서 이제 연락처를 받으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본 스터디 소개라든지 기초 스터디 소개 같은 거를 해주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미 연락처는 아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연락처를 요즘은 이제, 네. 개인정보 맞아요. 보호 때문에 메일을 보냈잖아요. 그냥 메일을 그 보내기 외에. 위해서도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메일도 개인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실에 찾아가가지고 메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고대는 직원이 과사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학원생이 아니라 네, 그럼 오해가 어떤 거죠? 그러면? 오해가 네. 뭐냐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방학 때문에 기초 스터디를 진행을 하려고 뭐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대에서 그러니까 너무 투머치 토크였던 거죠. 고대에서 월요일에 이런 스터디가 있고요. 사실 본 스터디를 입학도 안 하신 분한테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입학 통지를 받으신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나는 사실 이게 학부 공부랑 대학원 공부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학부생이 생각했을 때는 대학원은 수업도 적고 좀 관련 전공들만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거니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 고려대학교에는 월요일에 막 무슨 스터디 있고 화요일에 무슨 스터디가 있고 이게 사실 이제 자기가 관심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당황해서 약간 의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당황을 해서 있겠다. 입학을 네. 포기했다고. 학을 뗀 진짜? 네네네. 다른 그거는 학교를 가는 정말 학을 큰 뗀 계기가 거네요. 되었다고 한다. 그거를 그 당사자 선생님께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랐죠. 그건 놀라겠다 진짜. 네. 근데 되게 의욕적인 사람은 좋겠네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니. 와, 천국이다. 천국이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부랑 대학원이 학교가 다른 네. 케이스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학원에 딱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다른 환경에 가서 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먼저 고민이 됐었는데 오히려 먼저 연락이 와서 우리 이렇게 같이 공부할 건데 같이 공부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매우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스터디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탐구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대학원 생활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스터디에 많은 도움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게 역시 결국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기로 이제 한 상황에서 겨울방학이 됐어요. 1월이 됐는데 뭐라도 해야겠는 거예요. 근데 뭐 혼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소개를 받은 선배한테 물어봐가지고 뭐 스터디 뭐가 있는지 막 물어봐가지고 1월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제 뭔가 안정감이 좀 들더라고요. 뭐 사람들도 만나는 것 같고 뭐 공부도 하는 것 같고 이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암묵적으로
누가 이번에 국어학 누구 들어왔냐 그러면은 제 후배한테 이제 너가 좀 알아봐서 좀 연락해서 이렇게 좀 소개도 해주고 뭐 이제 하면 좋겠다 간사한테. 그러면은 후배 입장에서는 어쩔결에 아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되게 좀 당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결국은 성향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9월 입학이었는데 그 여름 방학 때는 사실 등록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알게 된 선배 한 명한테 이제 스터디가 뭐가 있고 이제 참여를 내가 하고 싶다 하니까 쉬어. 아 맞아. 개강하면 어차피 뭐 질리도록 할 텐데. 근데 이제 뭐 그때는 뭐 다른 또 이제 관계에서 스터디를 알아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저 역시 지나고 나니까 다른 후배들이 들어오고 스터디를 물어보면 그냥 쉬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네. 네. 저는 그거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대학원을 딱 입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우리 MT 가는데 올래? 그래가지고 MT를 갑자기 갔어요. MT를 먼저 갔어요. 네. 멤버십을 트레이닝하러 갑자기 네. 아, 그러니까 스터디 MT. 맞네. 아니요, 그냥 그 국어학 전공이 MT를 이번에 가기로 했는데 대학원생끼리. 네, 대학원생들끼리 가는데 너도 와 그러죠. 갑자기 얼떨결에 갔더니 저희가 되게 놀랬었던 게 MT를 갔는데 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은 이런 곳이구나. 트레이닝은 트레이닝인가. 네. 그랬었습니다. 등록 포기는 안 했네요. 네. 어떻게 안 했네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아까 저희 학교 그 스터디 소개하는데 제가 너무 편협하게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한 것만 너무 소개를 하고 뭐 이게 그거 잡게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화학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세대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화용론도 있고 사연화학도 있고 또 이제 사연화학 전공자들 중에서 음성화학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음성화학도 이제 스터디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석사 과정생들끼리 모여서 이제 음울론 스터디도 저도 옛날에 했었고 그런 식으로 되게 찾아보면은 크고 작게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고대식으로 하면은 세 번째 거가 되겠죠? 네, 뭐지? 비정기 스터디. 해처고요 스터디, 네. 비정기 스터디 그런 식으로. 네. 네. 이제 소개를 아주 그냥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가 뭐죠? 저희 다음 순서는 고정 질문. 네네. 인데요. 이거를 까먹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각자 하고 계신 그리고 각자 학교에서 이제 해 오고 있는 스터디에 대해서 말하자면 서술형으로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각자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스터디를 할 때 뭐 어떤 게 중요한지 내가 스터디를 참여하면서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조금 질문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건 또 준비해주신 이준현 선생님께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가 총 질문은 4개 정도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데 제가 나름 조금이나마 선택을 편하게 하시라고 그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성취도, 2번이 그 스터디를 하는 텍스트, 그리고 3번이 참여도, 그리고 4번이 진행 방식, 그리고 5번은 또 기타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5번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거수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 예. 거수하면은 아무도 모르겠죠, 듣는 사람. 그렇죠. 이게 뭐 자기라고 말씀해 주시죠, 뭐. 네, 그러면 자기 1번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먼저 성취도를 중심으로 나 생각을 성취도파다. 한다. 예.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 성취도가 뭐예요? 그냥 뭐- 다 스터디하는 책을 다 읽는다 아니면 내가 이걸 읽고 뭐 깨닫는 바가 그럼 약간 추상적인 성취도 네, 같은데. 두 가지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얻어가는 것이 있다. 만족감, 뿌듯함. 네, 뿌듯함. 네. 내가 이 책을 읽었어라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다. 네, 아니면은 이번 학기에는 내가 이 책 하나 완독했다라는 것도 될 수도 아니면 있고. 내가 뭐 이번 학기 진짜 내가 좀 많이 뭔가
뭐 성장한 것 같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막연하게라도 네. 나 뭐 배운 것 같아. 내 뭐 안에 이런 것도. 국악자 이렇게 커졌어. 근데 이거는 약간 운영하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본인이 스터디원으로서 스터디를 참여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이거는 게 진짜 개인으로 가죠. 그러면. 네. 아, 개인으로요? 진짜 네. 운영 생각하지 말고 음. 내가 그냥 참여할 때. 예. 네. 그래서 혹시 성취도이신 분 계신가요? 이걸 성취도라고 봐야 되나? 저는 네. 서울대 최종원 선생님. 원서를 특히 스터디를 많이 하니까 원서 같으면 이제 물론 요거를 이해를 다 하고 다 읽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전제되는 거지만 이게 이제 한국어의 어떤 현상을 과 관련시켜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요것을 찾아내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좀 전체를 다 이해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것과 한국어의 문법 현상을 이걸로 뭔가 얼마나 좀 잘 또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 한국어 예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커넥팅을 시키는 게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간과하기 쉬운. 그래서 원서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고 저희가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한국어 현상에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건데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렇죠. 성취도를 느낀다. 성취도 그래서 이제 한 분 나오셨고. 네. 네. 성취도가 서울대 최종원 선생님이 있으셨고요. 예, 잠깐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스터디 텍스트. 그러니까 뭐 방금 스터디가 고대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스터디를 골라 들어갈 때도 선정을 할 때도 텍스트를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네, 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스터디 텍스트예요. 텍스트. 네, 도대체 어떤 스터디에서 무슨 책을 본다라는 이제 소문이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책이면 들어가서 이제 그 스터디에 참여하고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걸로 바뀌면 이제 나오고. 아무래도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와 늘 비슷한 부합하는 스터디 텍스트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좀 꼭 봐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서들의 개론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 관심사와 이제 부합하는 그런 책이라면은 저는 그러면은 이제 좀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분 혹시 계신가요? 사실 저는 여기에서 되게 많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그러게요. 되게 의외네요. 저도 여기 스터디 텍스트가 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제가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스터디의 목적이 저한테 있어서는 그 내용을 완벽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도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다음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론에 따라서도 되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 논문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주장에 따르냐에 따라서도 이게 되게 완전히 갈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터디 텍스트가 저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유희정 선생님이랑 이대 권경련 선생님께서 스터디 텍스트를 골라주셨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없으신가요? 저도 텍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텍스트 넓게 보면 또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약간 저한테는 기준이 제 주된 관심사는 좀 스터디를 하기보다는 조금 약간 언제 한번 봐야 되는데. 맞아. 네. 그리고 뭐 텍스트로 한정했을 때는 이 책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쵸. 근데 내가 아직 안 봤다. 혼자는 못 보겠다. 네. 나 혼자 이 책을 다 읽기에는 조금 힘이 붙인다고 하는 게 관심이 붙일 수도 있고 정말 뭐 너무 두껍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네, 저는 그럴 때 좀 적당한 관심사라거나 야 재밌겠다. 내가 저거를 하기에는 내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겠다 싶은 일단 한번 해보자. 네. 스터디라는 그게 있으니까. 네. 그런 주제들이 저한테는 선택이.
네, 서울대 신영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혹시 계신가요? 저는 스터디 좀 텍스트. 보충 이야기를 네. 하자면 방금 신영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잘 알고 본인이 흥미로운 거는 본인 혼자 읽어도 되게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혼자 읽기에는 부담스러운 책, 그리고 좀 더 같이 읽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그런 것 때문에 스터디 텍스트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는 네. 이 논문을 이 책에서 이 논문을 읽다가 또 잠깐 또 뛰어넘어서 다른 논문도 보고 오고 그렇게 되는데 약간 스터디는 좀 전체적으로 스케줄이 짜여져 있으니까 그게 좀 네. 안정적이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이게 제가 참여도라고 적기는 했는데요. 이게 참여도일 수도 있고 관심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심 그래서, 정도. 예. 내가 얼마나 그럼 아까 이번에서 얘기 나온 거랑 좀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될 주제 수도 자체에 대한 있을 것 관심도. 같아요. 네. 그럼 전 그러니까 3번으로. 3번. 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여도 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원래 참여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 구성원들의 네네. 네. 예, 네. 그것도 들어가죠. 적극성? 사실 예, 저도 구성원들의 접근성일 수도 있고 적극성. 적극성. 그렇죠. 네, 예. 저도 적극성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가 딱 이 참여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터디를 들어가거나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토론이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가. 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텍스트라든가 아무리 좋은 분들이 계셔서 중심을 잡고 운영을 해 나갈 수도 있는 것도 맞는데 사실 어떠한 한 명이나 또는 소수의 사람들만 운영하고 참여하는 그 스터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아무리 뭐 모르는 사람이어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 진행이 되는 스터디라는 것을 전 되게 중요시 여겨서 전 그래서 참여도입니다. 저는 약간 비슷하면서 조금 이제 그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게 저는 이제 꾸준함. 그러니까 물론 주제가 자기가 그 맞으면은 훨씬 더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어떤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토론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되면은 다 좋겠는데 약간 스터디가 스터디이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그냥 매주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2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배우는 거 없어도 그냥 2시간 동안 몇 년 동안 그냥 꾸준히 꾸준히 그냥 쭉 하면서 그거를 유지하는 거 그런 이제 뭔가 긴 호흡이라든지 이제 계속 그리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다 같이 그래서 이런 딱 그런 뭐랄까 동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뭔가 되게 공부 외적인 부분인데 그게 되게 스터디라는 어떤 단체 활동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일종의 됩니다. 조직력 그렇죠. 같은 거네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게 그러니까 고대 스터디는 월화수목금이 다 돌아가잖아요. 5개가 다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늘 이제 그 스터디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스터디에 이제 들고 나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지. 그렇죠. 그게 이제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참여도도 정말 중요해요. 그 진짜 말씀하신 이게 뭐 구성원 변화가 많거나 아니면은 이제 취소가 잘 되거나.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참여도인데 네. 저는 참여도가 많네요. 네, 개인적으로 그 스터디를 부정기 스터디로 학부 마지막 학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석사 1, 2학기랑 제가 학부 마지막이었고 그래서 4명이 아주 소수의 인원이죠. 석사 1, 2학기, 저 학부생 이렇게 4명이었고 그다음에 자문위원처럼 이제 인영 선배가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고 자문이요. 네. 저희의 모든 질문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인영 선배밖에 안 계시고 다른 석사 진짜 석사 중에서도 저 학기밖에 없고 박사과정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저희끼리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4명이니까 다들 책임지고 이게 자기가 안 읽어오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그 분량만큼은 다 읽어온 상태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는 거의 발제자가 오히려 하는 일 거의 없이 그냥 발제자는 진도만 맞춰주고 이제 각자 다 하고 싶은 아무 말 대잔치로 막 소설을 쓰면서 얘기를 했던 스터디가
제가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처음으로 스터디를 해본 거였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그 스터디가 제일 재밌고 제일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은 말을 했던 스터디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발제를 준비할 때도 이제 너무 박사 선배들이 많으면 아 박사 선배들은 이런 거 다 알 텐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는데 이렇게 석사 저학기들만 하니까 어차피 우린 다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각주 다 달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기가 점점 지나면서 이제 제가 운영을 해야 될 때도 올 거고 이제 저도 이제 기초 스터디 팀장을 맡게 될 텐데 스터디가 두 가지 갈래로 나뉠 것 같아요. 제가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스터디와 박사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듣게 되는 그런 스터디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왠지 가면 갈수록 제가 좀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스터디가 점점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사실 스터디 텍스트로 좀 많이 몰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참여도로에 전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이너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많으시네요. 그래서 저랑 그리고 지금 연세대 이찬영 선생님 그리고 최선지 선생님 고려대 최선지 선생님까지 참여도로 해주셨고요. 저도 참여도. 아, 네. 곽유선 선생님. 성균관대학교의 곽유선 선생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진행 방식이라고 제가 일단 달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터디가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뭐 발제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발제가 중요하냐 아니면 완역이 중요하냐 아니면 요약이 중요하냐 뭐 이런 것도 자기한테 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번으로 일단 넣었는데요. 혹시 진행 방식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다 나왔죠. 아, 네, 그러네요. 다 나왔네요. 아마 근데 진행 방식은 이따가 우리 2부에서 아주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또 하나의 새로운 주제라서. 네, 참여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중에 질문제 그게 없는데 참여도랑 그 스터디 참여 인원 수가 관련이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많으면은 오히려 좀 그 뭐라지 좀 빠지기도 그 맞아요. 쉬울 것 같고 눈치가 덜 보이고. 예, 뭐 나 없이도 티가 잘 안 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근데 맞아. 그게 계속 우리가 헬스장을 등록을 하더라도 월 초에는 열심히 나가다가 스터디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좀 열심히 나가다가. 조직적으로 잘 하다가 맞아. 계속 네. 한두 사람씩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분위기가 맞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적정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예, 적으면 파토가 많이 나고 몇 너무 명이 많으면은 좋은 것 같으세요? 제가 갑자기 진행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몇 명이라고 하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한 참여도에서는 토론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인원은 많지 않아도 된다 주의거든요. 그래서 단 2명이어도 각자 이야기할 거 있고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전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라는 근데 아마 입장이라. 갈리는 거는 반대일 거예요. 아마 인원은 많지 않아야 한다와 많아도 된다. 이렇게 나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적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아까 선지쌤이 이제 거기서 느꼈던 것처럼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약간 그때 학교 안에서 의견이 좀 달랐던 거는 그러니까 좀 취지가 다른데 그러면은 인원이 어느 정도 적으면 네. 적다는 거는 그래도 10명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스터디 자체는 또 잘 돌아가겠지만 이게 좀 삼천포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스터디 인원을 정해놓으면 안 된다. 그건 맞죠. 그건 네, 당연하죠. 오픈해야 된다라는. 네. 근데 그거에 대해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선착순 몇 명이다. 선착순이든 뭐든 이렇게 너무 해버리면 약간 몇 명 이상 참여도 되면 안 된다. 그쵸, 흐지부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티가 잘 안 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네. 근데 뭐 만약 인원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도 10명 이하 10명도 조금 많을 수도 있는. 네. 전 6명 내외가 맞아. 제일 네, 좋았던 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6명. 저는 인것 같아요. 8명. 8명.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국어 텍스트를 보면은 발제. 적어도 발제보다는, 발제를 네. 한 챕터당 하나 정도를 해야지 이게 좀 잘 돌아가는데 만약에 뭐 자기가 2개 이상을 하게 되고 제가 기초 스터디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제가
발제를 5개를 했거든요. 챕터를 5개를 봤는데 언더스탠딩 모폴로지에서 5개를 하셨어요? 네. 책을 쓰셨네요. 그렇게 5개 하스펠 같은 심지의 유네요. 물론 다행인 거는 제가 그 전에 한 번 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전에 한 거 하나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것도 5개는 정말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스터디를 오래 운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유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스터디원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수는 돼야지 이 스터디가 오래 존속된다. 일반적으로 한 원서 하나의 챕터 네. 개수 정도는 그쵸. 예. 맞아요. 발제 순번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 자주 돌아오면 네. 부담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스터디라는 게 수료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강의도 듣는데 수업 일정도 있고 예, 발제가 만약 부담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빠지게도 되는 것 또 같아요. 수업 발주도 있으니까. 네, 수업 발제도 예. 있으니까요. 맞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참여도 얘기에서 뭐 꾸준한 말씀하시고 하셔서 그런 경우들 많지 않으신가. 저 컴퓨터에 보면은 스터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발제문들을 넣어놓는데 스터디가 완전히 끝난 스터디는 또 다른 폴더로 넣거든요. 근데 그래서 완해서 무슨 스터디 뭐 카탄바, 완 카탄바 이렇게 넣는데 미완 뭐뭐뭐 이런 경우들이 보통 이게 기말을 앞두고 우리 방학 때 다시 만나자 하고 영영 다시 못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 맞죠. 네. 그 폴더가 되게 한 챕터 한 4-5가지 갔다가 다음을 기약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들 뭐 일상적이겠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안 만들려고 그냥 시작을 안 하죠. 네,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래서 많이 못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끝날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국어사를 제외하고. 국어사는 가다가 미완 이렇게. 예. 저희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사실 스터디가 없는 건 아닌데 되게 드문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딱 그거였어요. 국어사 스터디가 딱 그거였어요. 하다가 중간에 와 이거는 좀 힘들다 해서 나중에 조금 다시 모이자 해가지고 한 거였고 나머지 스터디는 웬만하면 끝까지는 다 갔었어요. 항상 어떻게든 갔었습니다. 저는 되게 많아요. 시작할 때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서 되게 두꺼운 거라던가 한국어 책 되게 두꺼운 거라던가 되게 어려운 책들을 잡는데 하다 보면 왜 잘 모르는데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나 좀 쉬운 거 먼저 보고 다음에 이거 봐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이제 저희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또 각자 사정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못 끝내고 앞부분만 이렇게 까맣고 뒷부분은 하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에 부담이 생기긴 하는데 그쵸 뭐 많아요 저도. 근데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새로 시작하신 거 있지 않나요? 외부에서? 네, 말턴 소시지에서 뭐 홍보하고 했던. 네, 그 이성호 선생님께서 만든 스터디에 제가 참여하는 건데 그것도 3명밖에 안 해서 그냥 조그만하게 하고 있고요. 그 이현희 선생님 보이스? 그 구문 구문책 그거 보고 있고요. 뭐 그거 말고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유추 관련 책 번역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 번역서 나온 거 있잖아요. 구문화, 구문변화, 그 트루것하고 다른 책 그거 하나 하고 뭐 그 정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번역서가 없으면 스터디를 잘 안 하는 주의라서. 이따 또 얘기 나오겠죠 그것도.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이거는 2개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는 건데 사실 되게 선정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터디를 하는 도중에 얻는 것이 많다. 그리고 나는 스터디를 하기 전, 그러니까 또는 후에, 그러니까 스터디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스터디가 끝난 다음에 복습을 하다가 얻는 것이 많다라고 했을 때 어느 거에 가까이 해당을 하시는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 전에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읽으면서 특히 끝난 다음에 읽을 때 저는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3번째로 읽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아까 참여도 이야기하면서 토론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이유도 저는 사실 스터디의 본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터디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을 했을 때 그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게 스터디의 본질이고 공부는 혼자 스스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두 번째 더 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이거는 뭐 이제 그냥 생각 말할 거 있으신 분이 그냥 네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전도 아니고 후 중에서도 아주 후에 얻는 것이 좀 있다. 예, 그러니까 스터디 할 때도 그렇고 그거 진행될 때는 사실 소화하기 바빠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한 몇 개월, 1년 정도 지났을 때 수업도 마찬가지고 그때 조금 아까 그때 생각이 이제 나서 이제 그때 좀 제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네. 저도 비슷한데 스터디를 할 때 책을 읽으면 저도 따라가기 버거운 것 같아요. 잘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스터디를 다 해도 뭐 예를 들어 문법화를 다 봐도 문법화가 뭔지 모르겠고 유추 관련 책을 다 봐도 그래서 유추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읽다 보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관심 있는 주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은 그 책에 있는 이 부분을 다시 봐야겠다. 뭐 그렇게 해서 다시 공부할 때 조금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하면서 다 이해하기는 조금 버겁더라고요. 저도 2번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준비할 때 가장 우선 그때는 이제 가장 동기부여가 많이 되죠. 왜냐면 아무래도 발제를 준비를 해봐야 이 앞으로 이전에 했던 내용이랑 이후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교 역할을 어느 정도 해서 저는 좀 스터디에 참여할 때 이제 발제를 준비할 때 가장 얻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찬영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이게 한 6개월은 묵어야 한 1년 이상은 묵어야 정독 때 좀 넣어놔야 돼요. 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스터디에 전혀 참여를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가끔 너도 스터디에 좀 들어와라 좋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 친구가 누나 저는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혼자 공부하는 게 좋다. 누나는 왜 그렇게 많이 스터디에 들어가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터디가 기본 소양을 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석사 때는 저도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고 이거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고 근데 따라잡으려고 해도 워낙 다른 일을 동시에 해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저한테 남는 건지 안 남는 건지 좀 불분명했는데 이게 이제 논문을 쓰거나 학위 논문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슷한 주제의 다른 책을 봤을 때 맞다.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스터디는 하기 전이나, 그러니까 준비할 때나,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다른 관련된 자료들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할 때 가장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다 공감하고 또 더해서 이제 스터디를 아까 이찬영 선생님 말씀하셨나? 되게 할 때는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발제하기 바쁘거나 읽기 바쁘거나 그래서 이 내용 완전히 소화를 못한 채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1년 후든 2년 후든 가령 제가 석사 과정 때 수업 때 탈미책을 이제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뭐 발제하거나 이렇게 좀 소화하기가 너무 벅찼었는데 박사과정 때 뭐 어떤 스터디에서 그 책을 다시 이제 접하게 되니까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뭔 모르고 그냥 스터디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걸 해야 되나 뭐 좀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 답을 이제 몇 년 뒤에 받은 거죠. 예. 뭐 모든 경우가 이런 이제 행운이 일이 이제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런 걸 겪었을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맞아. 완전 공감.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스터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그냥 있길래 선배들이 하니까 그냥 읽었어요. 뭔지 잘 모르고. 근데 나중에 내가 그냥 읽을 일이 한 번 있어서 딱 봤는데 그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니까. 그때 또 예전에 그 임동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게 좀 많이 와닿았었는데 그 한창 내가 이거를 읽고 이해를 못하니까 책을 논문을 되게 좌절감도 진짜 느끼잖아요. 나도 좀 하고 싶어서 그 의욕 가지고 하는데 물론 사람들마다 의견도 다르겠지만 이제 그 어떤 특히 좋은 논문도 그렇고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이제 쓴 글인데 그거를 뭐 단번에 읽고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물론 몇몇 분들은 단번에 읽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읽고 뭐 이해를 못하더라도 뭐 읽으면은 나중에 또 언젠가 그런 거를 스터디나 수업 때 이제 접했을 때 더 뭐 잘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 그렇다고 해도 임동원 선생님은 논문을 좀 쉽게 쓰셨으면 너무 어려워서 여기서 요구를 하시는 혹시 들으신다면 풀어서 써주시면 어떨까. 이렇게까지. 임동훈 선생님 좀 더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항상 수업 때 모르겠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 그렇죠. 항상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몰라도 돼 넘어가. 맨날 이렇게. 다 넘기면 끝인데 보면 문제의 결론은 아닌데. 넘기다 보니까 인덱스가 나오더라고요. 발행처. 네, 저도 아까 최종원 선생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또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 학기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폴 크래거 그 애널라이징 그래머 책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딱 석사 1학기 들어와서 정말 지금도 잘 모르지만 더 모르던 상태에서 이제 막 그냥 번역을 바로 시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능격, 절대격 이렇게 나오는 그 챕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단어를 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능격, 절대격 이런 현상이 이제 막 잘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예문을 봐도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예문에서 이제 이게 이제 능격, 절대격 현상이다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 뭐지? 막 맞아, 그냥 맞아. 단어는 알겠는데 뭐 그게 모르겠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되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네. 이게 뭐야? 뭐 네. 가능한 거야? 이러면서. 계속 자꾸 한국어에 대입해 보려고 네.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서 그때는 이제 그냥저냥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다시 이제 돼서 다음 학기가 돼서 뭐 이제 관련된 용어가 나오고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어쨌든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더 이해가 잘 가고 이래서 스터디를 해야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혼자 그 책을 여러 번 읽기는 쉽지가 않아요.